최근에 뭐 김어준 씨 그 유튜브에 나와서 걱정 안 한다.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현재는 그리고 이제 유언법률 심판을 제청을 한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 성 회장님, 예. 지금 그 유언법률 제청, 유언법률 심판 제청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역시 또 재판 지연하려고 하는 것 아니냐, 뭐 그런 건 있는데 그 얘기는 또 반복하는 얘기니까 그 좀 나중에 하고. 네. 그런데 그 이재명 대표가 자신감을 보이는 듯한 그런 이야기를 지금 했어요. 이게 지금 정말 자신감일까요, 아니면 반어법일까요? 어떻게 보세요? 근데요, 네. 그 야당의 대표, 제1야당의 대표가 네. 재판 중인데 나와서 나 떨고 있니? 뭐 이렇게 뭐 지금 나 아니, 불안해라고 얘기할까요? 걱정이 된다라는 말은 할 수 있잖아요. 걱정된다고 하면 당원들이 불안해하죠. 그러니까 당연히 당당한 모습을 보여주는 게 너무 당연한 거 아닌가요? 지금 네. 윤석열 대통령도 지금 당당하잖아요. 뭐 본인 기각될 거라고 확신하고 지금 재판에 임하고 계시잖아요. 그런 네. 것처럼 당연히 정치인이라면 당연히 이런 태도를 보이는 게 이게 이상한 건가라는. 성 회장님, 네, 이제 예. 그 이제 화제가 됐던 네. 이재명 대표의 발언 중에 한 대목이 이거예요. 기억에 관한 문제는 처벌할 수 없다. 이런 말을 했는데 지금 법원에서 다루고 있는 것은 기억을 다루고 있는 게 아니고 기억에 반하여 거짓말을 했느냐를 다루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재명 대표는 거짓말을 했느냐를 다루는 부분을 싹 빼버리고 기억을 다루고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기억이 팩트에 맞느냐의 여부와 그 팩트에 근거해 있을 기억에 반하여 거짓말을 했느냐를 다루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기억에 관한 문제를 처벌하려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국 이거잖아요. 너 당신은 기억 못했을 리가 없어. 거짓말하는 거야가 유죄 판결의 요지인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기억을 다루는 건 맞지 않나요? 가령 네. 성 회장님하고 저하고 네. 어제 점심 때 만나서 네, 설렁탕을 먹었어. 네네. 그리고 그래가지고 서로 집안 얘기도 하고 1시간 반 동안 점심을 먹었어요. 네. 근데 오늘 와가지고 김관일 다 그 모르는 사람인데 이러면 누가 봐도 그 거짓말 아닐까요? 제가 예를 좀 극단적으로 들어보긴 했습니다만. 그러니까 어제라고 하면 너무 극단적인 거죠. 이거 몇 년. 몇 년 어제라고 하면 당연히 그 유죄죠. 아니 잘 제가 예를 말이죠. 들면 점심 한 끼 먹었을 거고 네. 그 김문기 처장에 대해서는 10일 동안 그 호주 뉴질랜드를 여행하고 골프도 치고 밥도 먹고 그러니까 열흘 동안 누가 같이 여행해 보신 적 있으시죠? 그 있죠. 잊을 수 있습니까? 쉽게 잠 같이 자고 같은 차 타고 그러니까 이동하고 새끼 같이 계속 먹고. 위원님 이거예요. 그러니까 기억 못할 리 없다와 기억 못한다는 다른 거죠. 그러니까 법적으로 따지는 것과 기억 못할 리 없다는 것을 뭐 다양한 근거들을 제시해가지고 자 이거 봐라 이재명 대표가 이때까지 만남이 있잖아면서 그 검찰 측에서는 얘기하는 거고 이재명 대표는 뭐 수많은 사람을 만났다, 정치인으로서 너무 많은 사람 만났다 이런 식으로 방어를 하는 건데 저는 이 법원의 판단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할 것인가의 문제이기 때문에 네. 사실 이거 한창 얘기할 때 저희 쪽에서도 계속 얘기했던 게 이재명 대표의 머릿속을 들여다볼 수 있는 건 아니지 않느냐라고 네. 얘기를 했던 건데. 네. 어려운 문제예요 이거. 그래서 네. 근데 그래서 어제 그 김어준 그러나 머릿속을 들여다볼 수는 없지만 네. 그 머릿속이 선연하게 드러나는 여러 가지 행동을 하는 수는 있지요. 그래서 그 행동을 가지고 머릿속에 있었던 것을 이제 추정을 하고 그것을 단정을 하고 이렇게 되는 그리고 거죠. 사실 네. 그러고 나서 그 단순히 고 김문기 처장을 오래전에 만나서 몰랐다 이게 문제가 아니라 결정적 발언 중에 하나는 그 대선 때 결국 네. 그 골프 친 거를 안 친 거를 친 것처럼 해서 그 발언이 또 문제가 됐잖아요. 그건 어떻게 보면 기억의 부분 이런 따지는 건 부분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이건 엄청난 말실수를 한 거죠. 선거 과정에서 그야말로 말실수를 한 부분을 지적을 한 거죠. 그거는 저는 말실수 부분은 이 몇 가지를 따진 것 중에 그 부분만큼은 기억의 문제가 아니라 실수한 거라고 보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그 사진을 편집했다, 골프 친 것처럼 했다라고 하지만 그 사진이 골프 친 사진은 아니었지만 골프는 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과 관련돼서는 이재명 대표도 그걸 방어 논리를 어떻게 가져올지는 저도 이 점에서 봐야 된다고 보는데, 그러니까 기억 부분은 법원이 그냥 양쪽 다 주장하는 것 같고 판단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무조건 기억 못한다고 하니까 모르는 거다라고 주장하는 것도 이거를 증명하기 위한 작업들이 있어야 되는 거죠, 당연히. 네. 근데 기억 부분은 이미 서부 이슈예요. 네. 1심 판결 때, 네. 그러니까 김문기 씨 모른다 그 부분은 이제 그 부재처럼 됐고
주 메인 이슈는 백현동 국토부 협박 협박받았다. 문제. 그 문제는 이것은 빼도 박도 못하는 유죄 판결. 공문이 다 남아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그 들고 나와서 흔들었던 그 공문은 2014년에 이제 국토부가 보냈던 공문인데 백현동을 종상향 네 단계나 높여준 것은 2015년이고 그때는 완벽하게 성남시 이재명 시장의 의지로 지금까지 없었던 단군일에 없었던 종상향을 시켜준 거고 그것이 다 성남시 공무원들의 증언으로 2014년 거, 2015년 거 다 남아 있는 것이거든요. 이건 기억의 문제가 아니라 완벽한 사실관계 문제이기 때문에 그 브로커 역할을 했던 그 김모라는 사람, 네. 한국 하우징 대표인가 했던 사람 네. 대법원 판결 다 유죄 끝났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김인석 예. 그래서 이제 정진상 씨 징역 5년인가요? 김인섭 한번 찾아봐 주실래요? 징역형 그 매번 얘기했는데 관련자들이 하도 많으니까 매번 헷갈리기도 하는데 징역형 그다음에 70억 가까운 돈 또 네. 이제 그러니까 그때 정진상 실장이 예. 성남시 공무원한테 우리 인섭이 형이 백현동 사업을 할 거니까 잘 좀 챙겨줘라 이런 말을 했다는 그 공무원의 그 진술도 다 남아 있고 그래서 그 공무원은 그 자리에 인사 이동이 나가지고 승진이 됐는데도 그냥 그 자리에 남아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인섭이 형 그 잘 챙겨주라는 얘기로 이해했다 그런 것까지 다 법정에서 그 진술들이 남아 있거든요. 네. 자, 그래서 뭐 시간 싸움 하는데 대변인께서 보시기에 이재명 대표의 항소심 선고 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의 헌재 탄핵 소추에 대한 결정 어느 쪽이 먼저 나올 것 같습니까? 저는 지금 헌재가 이렇게 서두르는 이유가 네. 이재명 대표의 2심 선고보다는 탄핵 심판 선고가 먼저 나와야 된다라는 암묵적인 공감대 이재명 대표 측과의 재판관들 사이의 공감대가 아니라 재판관들 사이가 아니라 예. 그 이른바 좌파 쪽 재판관들과 민주당 그 이른바 좌파 진영 사이에 암묵적인 공감대가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추론을 해봅니다. 네. 2심 선고가 먼저 나오면 탄핵 심판 선고보다 그러면 네. 이재명 대표한테는 더 큰 타격이 될 수 있다고 보이는 거죠. 네. 그런데 만약에 탄핵 심판 선고가 먼저 나와서 만약에 인용이 되면 예. 대선 국면으로 들어가고 나면 그 다음에 2심 선고가 나와도 그건 이제 묻혀서 그냥 흘러갈 수 있다라고 이제 판단하는 것이 아닌가. 근데 거꾸로 되면 타격이니까 어떻게든 탄핵 심판이 먼저 나오게 하자. 그리고 이거는 어떻게든 조금이라도 더 끌자. 근데 지금 시기가 굉장히 맞물리잖아요. 네. 이거는 3월 말 정도 예상되는데 2심 선고는. 네. 근데 이제 탄핵 심판은 그러면 3월 말보다는 빨리 나와야 되니까 3월 중순이든 뭐 3월 2말 3초 이 얘기가 지금 그러니까요. 가장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렇게만 본다면 대통령에 관한 탄핵소추 심판이 먼저 나오고 그로부터 한 20여일 뒤에 이제 이재명 항소심 선고가 나올 가능성이 있는데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세요, 성 의장님도? 저는 또 얘기하는데 재판관 성향 때문에 이 사람이 이 날짜까지 이렇게 조정할 것이다라고 주장하면 저는 이런 주장은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 아무리 헌법재판관 정치적 성향과 상관없이 이분들이 양심에 따라서 판결할 거라는 믿음을 자꾸 저버리는 발언들을 해버리면 지금 진보 성향 3명밖에 없잖아요. 아니, 그래도 해도 너무하니까 해보십시오. 그러니까 진보 성향 과속 페달을 밟아도 어지간히 밟아야죠. 아니 진보 성향 3명이잖아요. 네. 3명이 과속 페달을 밟으면 5명이 브레이크 밟으면 되잖아요. 그러면 못 밟아요. 속도 안 나가요. 네. 그렇기 때문에 불가능한 얘기를 근데 하시는 왜 거예요. 헌법재판소는 브레이크가 없습니까? 왜 브레이크가 작동하지 않습니까? 브레이크 작동하는 걸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아니 내부에서 그 보수 성향인 분들이나 이런 분들도 다 동의했는지 안 했는지 우리가 모르잖아요. 모르잖아요. 그분들도 뭐 그 대통령이 임명한 정형식 재판관조차도 동의하는 부분이어서 그렇게 진행된 걸 수도 있잖아요. 네. 근데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추론해가지고 정형식은 재판관은 반대를 했겠지만 좌파 성향 3명이 너무 세가지고 이거를 관철시켰을 것이다. 이런 상상을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일사천리도 유만무동이지 정말 너무나 많은 그 이 증인들을 증인 신청을 기각을 하고 또 중앙선거관리 서버 보는 것도 기각을 하고 뭐 기각하는 게 한두 번이 아닌데 자, 위원님, 그 그러면 기각이 일관되게 신속 재판을 하기 위해서 그 중간에 뭐 해주세요 뭐 주세요 하는 건 다 기각을 하고 자 위원님 그러면은 이재명 어느 한 방향성이 너무 뚜렷해 보이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 재판 1심 때 공직선거법 1심 때 증인 45명 나왔는데 검찰 측 증인 41명 이재명 대표 측 4명이었거든요. 네. 이번에 이재명 대표 측 14명 신청해서 3명밖에 안 받아줬거든요. 11명을 그게 법원 얘기고. 자 그러면은 네. 우리가 이건 지금 헌재 얘기잖아요. 그러면 또 네. 우리가 바로 이재명 대표 민주당에서 저 우파 판사 보수 판사 이렇게 졸속으로 심판을 진행하려고 하는 저 우파 판사 저 사람 만약에 이거 이렇게 졸속으로 해가
가지고 항소심 유죄 내려주면 을사오적이다 하면서 막 몰아붙이고 아니 이런 식으로 해도 됩니까? 성의장님 지금 우리나라 지난 몇 년 동안 판결에서 논란이 됐던 거는 어떤 말도 안 되는 보수 성향 또는 극단적인 우파 성향의 판사가 편향된 그 판결에서 논란이 됐던 적은 거의 제가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고 전부 다 좌파 편향 특정한 그 판사 모임 출신들이 내놓은 그런 것들이 다 논란이 됐잖아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또 안 되죠. 그러면은 그 위원님이 생각할 때는 그 진보적 성향의 판결이 이해가 안 된다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네. 국민들 중 일부는 그런 판결이 우리 사회에 더 필요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 겁니다. 네, 그거에 대해서 무조건 안 된다고 말하는 거는 잘못된 판결이다, 논란이 있었던 판결이다. 당연히 그게 그러니까 진보 아닙니까? 왜냐하면 보수는 기존에 했던 판결 그대로 가는 최대한 그런 성향을 지키는 걸 보수 성향이라고 하는 거고 최대한 좀 우리 사회 변화만큼의 뭔가 다른 판결을 내려야 된다는 게 진보인 건데. 자, 그래서 그 얘기는 다음에 또 우리가 이어가기로 하고 그래서 성 의장님이 생각하실 때도 법원 판결보다 헌재 판결이 먼저 나올 것 같아요. 아니요, 저는 모른다. 좀 거의 비슷하게 나올 거의 거라고. 비슷하게. 네. 거의 비슷하게 언제쯤? 3월 중순? 이재명 대표는 일단 2월 20 며칠 말이 26일, 결심이고 예, 결심입니다. 보통 4주 6주인데 그 다른 재판 안 받겠다고 했으니까 네네. 저는 더 빨리 나올 거라고 보거든요. 예. 그럼 3월 중순. 지난번에 3월 중순이라고 그러니까 그러셨어요. 저는 헌재 심판도 3월 중순 정도로 예상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왜냐하면 평의도 한 2, 3주고 이 최종 변론기일에 저는 제 가능성을 한 1주 정도 더 할 가능성까지 하면 오히려 중순을 좀 넘어갈 수도 있고 네. 매우 비슷한 시기에 나올 수도 있는데 이거 제 개인적 생각 전 배팅 안 합니다. 전 배팅 안 합니다. 같은 날 나올 수 있어요. 아니요, 저는 아주 근소한 차이로 헌재가 조금 늦게 나올 거라고 봐요. 조금 늦게. 네, 저 개인적인 내기 아니니까. 네. 알겠습니다. 네, 저는 한 말씀만. 예. 저는 헌법재판소를 존중하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국민들이 다 승복할 수 있는 그런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국민들도 승복하고 이게 더 이상 뭐 내전 비슷하게 이렇게 돼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헌재 불신의 사유들을 헌재 스스로가 쌓아가고 있다는 사실조차 부정해서는 안 돼요. 너무나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국민들의 상당수가 20대 30대들은 불신한다는 응답이 더 높았잖아요. NBS 조사에서조차도. 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무조건 믿어라 이렇게 할 수 없는 거죠. 너무 이상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왜 한덕수 대행 그거는 그냥 언제 하는지도 모르게 미뤄두고 마은혁 재판관 이것만 이렇게 빨리 하려고 하는가. 윤 대통령 탄핵 심판에 있어서 중요한 절차들을 왜 자꾸 생략하고 대통령 측의 신청은 일고의 여지도 없다는 듯이 그냥 바로바로 기각해버리는가. 대통령한테 왜 발언 기회도 안 주는가. 그리고 심리 한 번만 하면 그냥 다 끝나버리는 것인가. 이런 의문들이 쌓이니까 자꾸 헌재에 대한 그런 그 의구심이 제기되는 것이지 어떤 성향의 재판관들이 있으니까 무조건 그렇게 할 거야.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요즘 마음고생이 너무 많으시리라 생각을 해봅니다. 그 어느 왕의 반지에 새겨져 있다는 이 또한 지나가리라 라는 문구를 잠시 떠올려 봅니다. 저희 그 두시엔 김광일 또 오늘 또 민주당의 정책위 부의장 맡고 계신 분 또 국민의힘 비대위 대변인 모시고 짧지 않은 시간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아무튼 올 봄 저희 오프닝에 말씀드린 것처럼 나라가 제자리로 돌아오고 정상을 찾아가는 그런 고통의 시간이 좀 그 터널 끝에 빨리 좀 도달을 하기를 그렇게 기대한다는 말로 마감을 하면서 다음 주에 또 뵙기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 의장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 대표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